이번 8월달 한미일 정상회담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렸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하니까 생각나는 건 피닉스 저널 외기통신 발언에서 지하기지와 연결된 곳에 복제 인간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을 복제 마인드 컨트롤 세뇌시켜서 꼭두각시처럼 조종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엉뚱한 음모론 같습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겠군요. 한미일 안보협의체 발동과 기술적인 분야에서 양자과학기술 분야 공동성명 채택, 양국 간 첨단 기술 분야 파트너십도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한미 국가안보실의 차세대 신흥 핵심 기술 대화를 신설해서 이런 협의체를 통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인공지능, 퀀텀 양자 등 첨단 기술 관련 공동 연구 개발과 전문 인력 교류를 촉진시키기로 했습니다. 또한 떠오르는 첨단 기술 분야인 퀀텀 양자과학 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별도의 공동성명도 채택했습니다. 앞으로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사이버, 우주 공간에 적용하기 위한 논의도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한미일은 공동개발 국제표준화 기술보호 인력 교류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친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인공지능과 우주, 양자 등 핵심 신흥 기술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국가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합의, 혁신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기관 간 정보 공유 확대, 한미일 간 전략적 표준 파트너십 강화 등은 이 같은 협력 플랫폼을 떠받치는 기둥으로 작동하게 된답니다. 도대체 누가 이걸 제시했는지 의문입니다. 미국이 아니면 한국이 먼저 그랬나요? 유튜브 아마추어 뉴스를 살펴보면 미국은 아르곤 연구소 부소장으로 백악관 출신 초전도체 연구 경력자를 임명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한미 일정상회담에서 메인 합의가 기존 안보와 경제가 아니라 신소재와 양자 기술 첨단 기술 분야에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얼마 전 미국은 LK-99 원료인 구리를 국가 전략의 중요한 자원으로 지정한 바 있답니다. 국립연구기관이 힘을 합쳐 우주 분야, 양자 기술, 반도체, 신소재 등 미래 핵심 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를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3나라는 특허 출원 기술 보호, 인력 교류 등 미래 기술과 관련한 전체 주기에 힘을 모으는데 합의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미국 국립연구기관 아르곤 연구소 측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아르곤이 LK-99 실험에서 반드시 초전도체가 아니더라도 무언가 유의미한 현상을 발견했고 정부에서 직접 움직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과학자들은 미국, 유럽과 달리 가장 활발하게 LK-99 초전도체 실험을 진행 중입니다. 중국 이과대학 랭킹 9위인 전자과기대 핵융합학과 정교수로 중국과학기술대학교의 나 교수는 새로운 물질 조합을 찾았고 LK-99의 특허를 뚫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샘플 성분을 분석하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며 결코 운이 아니고 실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만든 샘플은 반드시 특허를 신청할 것이고 어떤 형식에도 얽매이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특허를 뚫을 수 있는 희망을 보았다며 LK-99는 쉽고 모델이 좋은 귀감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뉴스에 거론된 이야기입니다. 중국은 미국보다 특허가 더 많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특허를 장려하고 있고 이미 중국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외국 기술을 복제해서 자국 내에서 특허를 발효하고 더 황당한 것은 타국 기업이 오래전 만든 기술을 복제해서 특허 등록을 하고 오히려 특허 소송을 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올레드의 경우가 그게 아닌가 봅니다. 기술을 훔친 자들이 특허를 내고 대려 특허 소송을 낸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중국 과학자가 밝힌 바 상온 초전도체를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새로운 물질을 발굴하고 특허를 만들겠다고 LK-99 특허를 뚫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LK-99의 기술적인 의미에서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완전체를 개발했다면 그 성분 제조 방식과 대량 생산이 가능한 효율적인 방식이어야 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초전도 전력선을 실용화 연구와 개발 생업, 공정 3나노 공정까지 기술적 단계에서 그 초전도성 물질이 나노 단위로 작아질 수 있고 그것이 잘 작동할 수 있는지 연구가 되어야 합니다. 1나노 크기는 지구와 축구공 크기의 비유라고 합니다. 물론 초전도 물질이 100나노 정도까지 접근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마이크로 단위에서 나노 단위 사이까지 접근해도 성공한 것입니다. 특히 우주 기술에서 대부분 최첨단 반도체 기술을 쓰지 않고 재래식 8에서 90년대 이전 기술을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PCB 회로판과 트랜지스턴 직접 회로 등이
최신 기술보다 회로판이 굳습니다. 이것은 최신 나도 단위 반도체 소자들을 쓸 때 우주 공간에서 우주선 우주방사선에 노출될 경우 치명적인 결함 고장의 원인이기 때문에 요즘 반도체를 쓰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일본 교토대 연구팀이 마에노 교수는 약 30년 전 스트론튬 루테늄 산화물에서 초전도 현상을 발견했다. 이후 30년간 이를 재현하고 이론적으로 정립하는 연구를 해왔다. 스트론튬 루테늄 산화물은 하나의 루테늄과 스트론튬, 산소 원자로 구성된 이체 결정 구조 물질이다. 질량도 전하도 빛에도 반응하지 않은 악마의 입자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과학계가 초전도 현상과 연관된 대형 연구 성과로 떠들썩하다. 초전도 현상을 비롯한 전자기력의 모든 열쇠를 쥐고 있는 전자가 뭉쳐서 만들어지는 이상한 덩어리 입자를 처음으로 관측했다. 마에노 교수는 첨단 전자현미경의 엠릴스이라는 특수한 실험 기법을 이용해 스트론튬 루테늄 산화물에서 일어나는 전자의 거동을 들여다봤다. 이 장치를 이용하면 금속의 전자를 쏘아 반사되는 전자의 운동량과 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금속 안에 형성되는 플라즈몬 등 전자의 거동을 직접 관찰할 수 있다. 플라즈몬은 금속 안에서 전자가 집단적으로 행동하며 일으키는 진동 현상을 말한다. 그 결과 파인지의 악마를 세계 최초로 관측하는 뜻밖의 발견을 했다.